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 사는 BA 너스 킴입니다. 오늘은 낙상, fall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호주 병원에서는 욕창, 프레셔 인저리 뿐만 아니라 falls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환자를 고치는 곳이니까 환자를 함을 했을 때 당연히 좋진 않겠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펀딩, 돈에 들어오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fall이 많이 생기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fall assessment도 할 수 있고 그런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fall 그 케이스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 케어러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잖아요. 물론 레이쇼가 높긴 하지만 간호사들의. 하지만 시드니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간호사들이 다 해야 됩니다. 환자 일으키는 것부터 해서 샤워 시키는 거, 그 하이진 다 하셔야 되고 약도 주셔야 되고 피지오가 오긴 하지만 피지오가 없는 주말 같은 때는 또 간호사들이 환자들 일으켜 세워서 걷기 같은 것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스킨책 이런 건 물론이고 어쨌든 fall로 돌아가서 fall을 방지하기 위해서 falls assessment가 있는데 환자가 어드밋 들어오게 되면 병원에 오게 되면 8시간 이내로 falls assessment를 컴플리트를 해야 됩니다. 뭐 정말 바빠서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병원 전체로 볼 때 그 데이터 그런 컬렉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8시간 이내에 꼭 어세스먼트를 컴플리트 하라고. 그래서 falls assessment 툴이 있고 또 다양한 그 사인들이 있어요. 트래픽 라이트라고 해서 뭐 그린이면 녹색이면 인디펜던트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뭐 옐로우면 어시스트 1에서 2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면 뭐 빨간색이면 뭐 예를 들어 그 환자를 이동시킬 때, 걷게 시킬 때 롤레이터나 다른 세라스테디, 세라플렉스 뭐 아니면 호이스트 같은 걸로 이동시킬 때 도움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모바일 움직일 수 없는 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인이 베드 옆에 그리고 또 폴더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뿐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의사나 다른 얼라이드 헬스가 와서 보더라도 이 환자는 모빌리티가 그 걸을 수 있는 그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볼 수 있게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fall이 생기게 되면 제가 After Our Clinical Support Nurse 그 비디오 만든 거에서 얘기해 드렸지만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환자가 fall을 한 뒤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트리트먼트 그 다음부터 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물론 무조건 닥터의 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폴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리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냐 아니면 천천히 좀 한두 시간 기다려도 되냐 이거는 그 환자의 그 함 어떤 인저리를 겪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병원에는 그 포스트 폴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그 폼이 있어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witness냐 누가 봤는지 fall 하는 거를 본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unwitness 본 사람이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두 갈래로 처음엔 fall, witness, unwitness 그리고 witness였으면 뭐 머리를 어디에 부딪혔니 아니면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내려와서 굉장히 따라가기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unwitness인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보질 못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환자가 머리를 어디에 찧었는지 어떤 식으로 누가 밀어서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된 건지 다른 환자와 일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포스트-폴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 잠깐 했듯이 대부분은 의사의 리뷰가 필요하고 이제 그
그 상처를 얼마나 입었냐에 따라서 이제 트리트먼트가 달라지죠. 대부분의 fall은 아무래도 제리아트릭, 노인병동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디멘차, 그리고 꼭 디멘차 워드에 안 계신 노인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는 이렇게 약의 효과에 의해서 컨퓨전이 되게 많이 와요. 포스트옵 컨퓨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넘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인저리가 크겠죠. 그분들은 아무래도 밸런스 균형 잡는 그런 것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고 근육 이런 매스도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이 블러드 티너가 있잖아요. 아스피린이라든지 플라빅스, 뭐 헤파린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병원 내 있으면 뭐 클락슨이라든가. 그래서 블리딩 위험이 많고 또 프레자일 스킨이 되게 얇고 상처가 많이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노인분들은. 그래서 인저리가 큽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노인분이 또 워낙 컨퓨즈한 분은 어세스먼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요. 우리한테. 그렇지만 어세스먼트를 잘 해보고 헤드 투 토 머리 뉴로 어세스먼트에서 이 사람이 원래 이 환자가 원래 컨퓨전이 있는 환자지만 그 베이스라인에서 좀 더 나빠졌거나 하면 이게 레드 플래그가 와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겉으로 멀쩡해도 이 노인분들이 이 위플래시 이펙트라고 그러죠. 겉으로 특히나 머리에 피가 나는 뭐 이렇게 아니면 범프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위플래시 shock 있죠. 이게 속도 그 스피드웨이에서 이 브레인 안에서 슬로우 블리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노인분들은. 그리고 unwitness fall을 하게 되면 그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바이탈 사인 체크하는 거, 옵스하는 거를 대부분이 처음 4hours는 hourly하고 그 다음 뭐 second hourly for 4hours 그 뒤에는 4hourly for 24hours 이런 식으로 옵스 그 바이탈 체크해야 되는 프리퀀시가 늡니다. including 뉴로옵스요. 만약에 unwitness였다면 아니면 헤드를 찍으신 분이라면 그 헤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호주에서는. 예, 그래서 그게 많아지고 또 페이퍼워크도 많아지고 또 가족들한테 전화도 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시던트 리포트도 써야 되지, 매니저한테 얘기도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럽니다. 그래서 그 fall assessment는 꼭 어텐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fall을 하신 다음에 그 트리트먼트, 그 병원 폴리시에 따라서 그 파스웨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병원들은 딥다이브라고 해서 이 fall이 왜 생겼는지 정말 깊이 들어가는 깊고 다이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깊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일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딥다이브라는 거를 매니저와 피지오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 폴리시를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DM 주시거나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호주 간호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면 팔로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폴즈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폴이 많이 생기면 폴즈 어세스먼트가 있는데 8시간 이내로 폴즈 어세스먼트를 컴플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병원에는 그 포스트 폴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대부분은 의사의 리뷰가 필요하고 이제 그 상처를 얼마나 입었냐에 따라서 이제 트리트먼트가 달라지죠. 아무래도 인저리가 크겠죠. 노인분들은. 그래서 인저리가 큽니다. 그리고 unwitness fall을 하게 되면 그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바이탈 사인, 그 바이탈 체크해야 되는 프리퀀시가 늡니다.
그리고 폴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 일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